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가장 주목받은 이슈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과거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사과 이후 5년 만인데요. 10분간 담담하게 읽어내려간 사과문에는 파격 선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메시지를 짚어보기 전에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안은 왜 했고 꽤 10분간 담담히 읽어내려간 사과문도 주목을 끄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중입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이런 부분 혐의 때문에 이 재판 내용이 대법원까지 갔다가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다시 2심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삼성이 편법이나 이런 걸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외부의 독립적 감사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책을 내놓았어요. 예. 그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우선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 사과를 하라고 한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준법감시위원회에게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달라고 말을 했고요. 그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서면으로 대체할 것이다 여러 관측이 있었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나와서 10여 분 동안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동안 사실 지금 구체적 혐의인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국민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다소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들, 또 삼성으로 대표되는 어떤 문호조 경영에 대한 원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보냈고요. 가장 파격적인 건 역시나 4세에 해당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들에게 다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 그 말은 결국 경영권 승계라는 지금 재판에서의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이 그 자체가 내대에서는 이제 끝나도록 하겠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가장 알리면서 좀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직함 생략하고 김태현 변호사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그리고 그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오늘 얘기는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저도 저게 최근에 그 재판 과정에서 준법 감시를 해라, 재판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준법 감시위원회 준법 경영을 해라 하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겼다기보다는 꽤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좀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그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삼성이라는 구조가 미래전략실, 예전엔 전략기획실, 구조조정본부, 비서실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어왔어요. 최근에 미래전략실이라는데 그 컨트롤 타워는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해서 계열사들의 경영을 챙겨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오너가 미래전략실을 장악하고 미래전략실이 이제 각 계열사를 통할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 미래전략실 관련된 걸 보면 이재용 부회장 미래전략 해체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삼성을 미국식 각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예전처럼 오너가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전 계열사를 지배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사회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보면 이미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는 아마 이 경영권 승계라는 거를 내선에서 끝내고 아마 내 후대로는 정말 상법에 나오는 미국식 저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전문 경영인이 움직이는 회사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어느 시점부터는 저는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외부로 확 표출된 건 이번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이 경권 승계가 쟁점이 되면서 외부로 확 표출은 됐지만 아마 준비는 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저는 삼성을 둘러싼 미래전략실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요, 과거 4년 전 국정농단 청문회 때 당시에도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대답해 주시죠.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언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언제든지 훌륭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오늘 말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하정대 국장,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4세 경영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국민 눈높이는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였다. 이 오늘 메시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일단 오늘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는 이제 준법 경영이고 또 하나는 승계 않겠다. 나까지만 하지만 4세대한테는 승계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문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모두가 대부분 다 모든 기업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정경유착과 탈법을 통해서 또는 편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하고 또 그걸 승계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비난이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저는 이게 충분히 이번에 많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나 다만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뭘 얘기했냐면 한 차원 더 높은 더 높게 비약하는 삼성을 꿈꾸고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이병철 회장이나 하면 이건희 회장은 어쨌든 지금의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 인류의 그런 어쨌든 국민이 먹어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더 뛰어난 그런 삼성 인류 기업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비전과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일세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정대 국장 말씀은 오늘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겠다는 메시지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 뇌물 혐의가 약 50억 정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행유예가 다시 이번에 실형으로도 올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2심에 충분히 영향을 미쳐서 그대로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요, 이건희 회장의 부재 이후 6년 정도 삼성을 이끌어온 경험과 포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1993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연상케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김종욱 교수님.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일단 오늘 그러니까 2020년 5월 6일이 삼성에게는 꽤 큰 과거의 여러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은 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뭐냐면 삼성을 자기 자식 세대에게 물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억눌려왔던 노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얘기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과거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냈던 계기가 저런 이건희 회장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이번에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가 소위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리 경제의
어두운 측면들을 바꿔낼 수 있는 중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회장 얘기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늘은 급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유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족벌 경영 또는 독점 경영의 방식이 아니라 기업을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윤과 사회적인 기여가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좀 이러한 새로운 경영 마인드들이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이건희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만큼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좋겠다. 과거처럼 이렇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악순환은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자식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얘기 오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짚어봤습니다.